노기주짓수 고트 파운드 퍼 파운드 랭킹을 따질 때면 언제나 거론되는 고든 라이언은 PED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 약물 사용을 당당하게 고백했고요. 더 나아가서 약물 사용의 정당화와 합법화를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작년 초에 이 내용을 주제로 본인 유튜브에 30분가량의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고든 라이언의 사고방식이랑 주짓수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뤄볼 내용은 이 고든 라이언이 영상에서 얘기한 몇 가지 주장을 토대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 말미에는 제가 고든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냉정하게 한번 고든 라이언의 주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도핑입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와다에서는 선수의 건강보호, 공정한 경쟁의 보장, 스포츠 정신, 스포츠 가치의 수호를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 약물 목록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같은 컴뱃 스포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로는 근육량과 근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리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엄청난 지구력 향상 효과를 만들어주는 EPO, 인대, 건, 근육 이런 것들의 회복을 비상식적으로 높여가지고 훈련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성장 호르몬까지, 이 세 개가 좀 대표적인데요. 효과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현실적인 효과만큼이나 강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다에서 이제 규정하는 금지 약물 목록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상시 금지 약물들에 해당이 됩니다. IBJJF에서는 주짓수의 스포츠로서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와다, 우사다랑 이제 협력해서 PED를 금지시킨 지 꽤 오래됐고요. 실제로 고든 라이언 본인도 그 이후로는 IBJJF 대회에 출전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안 했고, 이제 문제는 ADCC인데 얘네는 도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핑을 허용한다는 아니지만 도핑 금지한다 또 아닌 거죠. 그럼 당연히 선수들은 사용을 할 거고요. 설립자 모하심이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도핑 테스트의 경제적인 부담, 도핑 테스트가 얼마나 비싼지 제대로 하려면은, 그리고 뭐 IBJJF에서 하는 방식에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데 어설프게 돈만 쓰고 신용만 내는 거는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모하심은 ADCC를 스포츠 경기, 스포츠로서 보지 않고 쇼비즈니스, 엔터 비즈니스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부터는 고든 라이언이 이제 했던 말을 하나씩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8분쯤에 고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바가 규정 위반이 아니니 안바를 쓴다. 레그락이 규정 위반이 아니니 레그락을 쓰고, 스테로이드 사용이 규정 위반이 아닌데 안 쓸 이유가 뭐가 있냐 라는 논리를 펼치는데요. 일단 문제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를 토대로 안바, 레그락을 스테로이드 사용과 같은 범주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안바와 레그락은 누구나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면은 익힐 수 있는 기술이죠. 내재적 수단이고 스포츠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반면에 스테로이드는 돈을 주고 사는 화학물질이고 생물학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자본력으로 경쟁 조건을 바꿔버리는 외재적 수단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은 범주로 묶는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짚고 싶은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규정은 윤리의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규정이 제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규정이 제재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합법이면 정당하다라는 고든의 이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등식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바와 레그락을 스테로이드 사용과 같은 범주로 묶어놓는 이런 비유는 기술과 약물의 그 내재적 수단, 외재적 수단의 본질적인
이 가치를 의도적으로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영상 초반에 고든은 하빕을 예로 들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빕이 개최 실패를 여러 번 했지만 사람들은 하빕을 무패 파이터, 위대한 선수 이렇게만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개체 실패랑 약물 사용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넌센스긴 하거든요. 근데 고든의 말만 놓고 보면은 일부 사실인 부분이 있죠. 약물 사용 논란이 있는 이 스포츠 선수들이 여전히 레전드라고 불리는 걸 보면은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한다라는 결론만 가지고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잖아요. 혹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클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를 7번이나 우승한 선수입니다. 근데 약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곤 있는데 과연 랜스 본인이 원했던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7번의 우승도 모두 박탈이 되었고요. 사이클 선수로서의 자격도 영구적으로 제명되었습니다. 저는 고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8살에 마지막 경기를 치렀고 30살에 건강 악화로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했고 본인이 원했던 레거시를 얻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든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약물 사용으로 몸이 망가져서 이 스포츠를 일찍 떠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본인이 원한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방식이었을지는 제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레거시는 누구를 이겼는가, 어떤 업적을 이룩했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했는가, 이것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든 본인이 그렇게 부르짖는 레거시를 만들었는진 얻었는진 모르겠지만 결국 본인이 사용한 방식 때문에 그 대단한 커리어가 일찍 막을 내려버렸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했지만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든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약물 사용 전에도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이겼다. 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잘했을 것이다. 고든은 약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20살 때 이미 당대 최정상에 있던 선수들, 바그너 로차, 키넌 코넬리우스, 유리 시모에스,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천재 중에 천재인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약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다. 나는 똑같이 했을 거다. ADCC 치외 챔피언, IBJJF 노기 챔피언, 몇 년간의 무패 행진,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밝힌 대로 2016년 도핑을 시작하고 나서 이룩한 업적들이거든요. 약물 사용 전에도 잘했다와 약물이 없어도 이뤘을 것이다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본인 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언제나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준다. 이건 그냥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물 없이도 잘했다, 약물은 언제나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준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이라면은 고든 본인은 약물로 인해서 더 좋아진 선수고, 약물을 통해서 얻은 이득을 바탕으로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고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 천재성에 약물이 얹어진 순간 경쟁의 공정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요. 약물 사용이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거다라는 이런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약을 한다. 그렇다면 모두가 약을 안 했어도 고든이 이겼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고든이 직접 주장한 바는 아닌데요.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보이는 말이기도 하고, 고든 본인도 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두가 약을 사용했다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이 아니죠. 이건 그냥 고든 본인의 추정이고 추측일 뿐이지 모든 상대가 고든처럼 약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고든이 이겼던 여러 상대들 중에 약물을 사용한 선수도 많았겠지만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선수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동일한 경쟁이었다라는 전제부터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물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두가 약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균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약물의 품질, 사이클, 복용량, 의학적 관리 수준,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효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약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설령 참일지라도 모두가 같은 효과를 봤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돈이 더 많은 부자 선수가 더 좋은 효과를 얻고 가난한 선수는 더 상대적으로 적고 큰 위험을 안았을 거라는 뜻이에요. 경쟁의 공정성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약물을 사용한 순간. 세 번째는 논리의 결함이 크게 있죠. 다 안 했어도 고든이 이겼을 것이다, 이거 자체가 증명이 불가능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은 그 반대 방향의 주장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 안 했어도 고든이 이겼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할 거면은 모두 다 안 했으면 고든이 졌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주장들이니까요. 고든이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는 사실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수도 있고 사실은 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논거로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일단 전제가 틀렸고, 전제가 설령 맞다 해도 약물의 효과가 균등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이고, 설령 균등했다 하더라도 반증 불가능한 논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결과가 같았을 거라는 가정이 과정의 문제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든은 또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퍼포먼스 향상 약물이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선수를 최고로 만들어준다, 안 할 이유가 없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약물 사용이 주는 단기적인 근력, 이런 퍼포먼스 향상을,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토대로 약물 사용이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경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기적인 약물 사용으로 얻는 이 퍼포먼스 향상, 이득 이면에 내가 지불해야 할 이 대가가 뭐가 있나를 살펴보면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증가, 이거 유명하죠. 그리고 간독성, 불임, 고환 위축, 이런 생식계 부작용들도 있고요. 로이드 레이지 같은 공격성 증가, 우울, 피로, 성욕 저하, 이런 정신적인 부작용도 분명히 있고요. EPO는 심장마비, 뇌전색증,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암 유발, 당뇨 유발, 고혈압,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짧은 몇 년간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죽음과 가까워지는 부작용들을 감수를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을 때, 일단 전 아니거든요. 근데 고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설령 20년을 내가 덜 살더라도 레거시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평범하게 살다가 80살에 죽는 것보다 레거시를 남기고 50살에 60살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 큰 성인이 본인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그럴 순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고든을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본인의 이런 말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한테 공개적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어딘가에 있을 고든 라이언이라는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을 어린 선수들한테 이게 어떻게 와닿을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 14살, 15살 정도 된 주짓수 선수를 꿈꾸는 유망주가 고든 라이언의 이런 사상을 들었을 때, 좀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내 딸이, 내 아들이 고든 라이언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지 상상을 해보면은 좀 답답하죠. 고든 라이언처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을 수 있지만 공인의 발언은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수십만, 수백만 팬들에게 설령 20년을 덜 살더라도 레거시를 추구하는 게 좋다라고 발언하는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고든 라이언의 주장을 몇 가지 들여다보면서 얘기해봤는데요. 고든이 하는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뜯어보고 하다 보면은 고든 라이언이라는 사람에게 주짓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주짓수 자체가 아니라 역대 최고의 인물이라는 정체성이거든요. 주짓수는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말처럼 다른 종목을 선택했어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비슷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여기서 모순이 뭐냐면은 고든 본인은 주짓수를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면서 주짓수 커뮤니티에서의 권위를 발언의 근거로 쓴다라는 점이 모순이죠. ADCC 챔피언을 7번이나 했으니까 말에 무게가 생기고요. 주짓수 선수고 주짓수 수련자니까 주짓수 문화,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주짓수 가치는 본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주짓수를 통해 얻은 권위는 철저하게 이용하는 게 고든 라이언이라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고요. 스테로이드를 옹호하는 고든의 주장들은 이 구조 위에서 펼쳐지고요. 고든의 약물 사용 정당화 그 주장의 논리 핵심은 나는 이겼다, 그러니 옳다, 이거인데, 이게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 고든이 챔피언이니까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주짓수가 수단에 불과한 사람이 주짓수가 부여한 권위로 주짓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게 좀 꼴보기 싫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주짓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기술을 통해서, 체계를 통해서 내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주짓수를 그저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갖고 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자꾸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든은 주짓수를 사랑해서 약물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가치, 고트라고 불리고 싶어서 약물을 사용했다 라는 이 주장에는 본인도 반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고든 라이언이 하는 말들의 그 본질은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짓수의 가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웃겼던 점이 뭐냐면은 고든 라이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고든 loves 주짓수. 주짓수, 스포츠에서의 약물 사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